자, 지난달 4일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두 번째 2차 회의를 또 주재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경을 강조해왔던 만큼 그 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었죠. 과연 어느 정도의 슈퍼 추경이 될지 다들 궁금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쪽에다가 돈을 마구다 갖다 쓰면 그걸 투자라 그러고 돈 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 낭비라 그러는데요. 왜 그게 낭비입니까? 동네에 가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허리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추경 좀 하자, 소비 좀 진작을 좀 하자, 돈이 좀 돌게 하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예상되는 추경의 규모가 20조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슈퍼 추경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겠지만 주로 내수 회복을 위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 주는 것, 이게 포함되고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앞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 그러니까 IB 은행들이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로 전망했어요. 최근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경제 전망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추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 자체는 모든 것에 해답은 될 수는 없는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처방, 마중물 역할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도 추경이 한 35조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한 12조 정도 했으니까 한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 해서 한 35조에서 40조 정도 추경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를 이제 그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외국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한 1.34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굉장히 네. 움직임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오후까지 확인한 결과 한 1.5%, 그럼 취임 이후만 하더라도 한 5%, 시가총액으로만 하면 대략 정도 100조 정도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일단은 그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이것은 해답은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단기적 처방으로 이렇게 선순환 경제를 회복하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K방산, K문화, K뷰티 같은, 그래서 산업 구조를 바꿔서 AI도 물론 기본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산업 구조를 바꿔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해서 5년 동안, 3년 동안 잃어버린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본인이 꿈꿔왔던 기본 사회로서의 그 재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굉장히 경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정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의 잠깐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신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우리 많은 국민들, 어쩌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죽어있는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내세웠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41.5%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20.4%로 조사가 됐고요.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도 12.8%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긍정적인 전망도 과반이 넘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58.2%로 나타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이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낮지만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는 높은 걸로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 중에는 좀 전체적으로는 이 긍정 평가가 낮았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는 높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 자, 이건 시장이나 도지사를 할 때와 같이 기대를 좀 더 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비주류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당권, 대권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된 데에는 실용 노선 그리고 실용 노선에 터잡아서 이 성과로서 국민들과 유권자들께 화답을 했던 그런 측면을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바로 모라토리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내는 그 과정을 또 성남 시민들이 지켜보셨던 부분이 있고요. 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여러 사업들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민생과 그 지역 활성화를 좀 도출해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또 걸어왔던 정치적인 여정 끝에서 실용을 그리고 실사구시 그리고 여야, 이념, 진보, 보수가 아닌 정말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데 또 실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지지 더 앞으로는 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로 화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경제 회복, 민생 살리기는 여야 구분 없이 또 이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다들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쟁점 법안과 관련돼서 말들은 많지만 그러나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이런 추경이라든지 또는 경제 회복과 관련된 다른 입법 사항들은 아마도 야당이든 국민의힘이 그렇게 열심히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추경만 하더라도 어디에 쓰이는가가 사실은 이견이 있을 뿐이지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하고 또 지금 김문수 후보 역시 재정을 쓰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여야 특히 야당이 충분히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